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세 번째 영상, 바로 업로드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미담들은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이야기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행사가 많은 곳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팬들도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나를 상암에서 꺼내달라. 네. 상암에서 꺼내달래요. 왜냐면, 이 상암 시축대에서 아직도 주말이면은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 때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곳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해요. 댓글들 보니까 나도 못 태어나오겠다. 출구가 없다. 나도 한 달은 포기 각이다. 나도 그렇다. 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고, 이 급기야는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임영웅님이 축진남, 축구에 진지한 남자라서 난 너무나 좋다. 왜냐면 취미가 운동인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스포츠가 아니라 축구에 진심인 것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축구는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또 협동도 필요하고, 소씨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이 격투기하고는 조금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 격투기는 약간 뭐 코치진도 있고 팀원도 있지만 좀 1대1 경쟁이라면, 이 축구는 협동심에서 나오는 협력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영웅님이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축구를 초창기에 할 때는 혼자서 플레이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불통 플레이어였는데, 어느 순간 협력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축구에 대한 눈이 새롭게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그 당시 때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도 이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홀로 키웠죠.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이 포천이라는 동네가 사실 안양에 살 때는 좀 덜했지만, 포천은 특히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부대가 많이 주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시골에 가까워요. 물론 임영웅님의 미용실은 좀 뭐 시내에 있긴 했지만 도시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고립되게 자랄 수도 있었는데, 이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협력 플레이를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면서 임영웅님이 좀 많이 밝아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팬들은 이렇게 임영웅님이 축구를 좋아하는 그 문화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해요. 그냥 임영웅님이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의미부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을 도대체 언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이 끝없는 미담 제조기. 제가 전달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축구화를 선물했던 이야기, 잔디볼을 위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사를 통하여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사실 대중들 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팬분들인 영웅시대 분들도 너무나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독특한 방송 출연이 또 하나 이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JTBC의 동상이몽입니다. 자, JTBC 동상이몽에 박군 씨가 이제 한영 아내분과 등장을 했어요. 사실 결혼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왜 박군 이야기예요, 소씨? 라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동상이몽2, JTBC의 간판 방송 프로그램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부부가 등장해서 이렇게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결혼한 지 1년 만에 한영 부부에게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이 됐다.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박군 씨가 워낙 과도한 절약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박군 씨가 이 아내 한영 씨와 함께 인사차 마을회관을 방문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박군 씨를 동네 어르신들이 사이처럼 살갑게 인사를 막 드리면서 사랑을 한 몸에 안고 있었고, 또 이 박군 씨가 특전사 묵물에 따르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로 복무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자신이 있는 이 증평은 제2의 고향과도 같다라고 애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어르신들에게 즉석 인기 투표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서장훈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임영웅은 절대 못 이겨 라면서 이 박군 씨의 참패를 암시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이게 이제 내일 방송이 된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적혀진 기사죠. 근데 신기한 건 서장훈 씨가 왜 갑자기 박군 씨가 인기 투표를 하던데 임영웅은 절대 못 이겨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 방송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박군 씨가 자신이 시골살이를 시작했고 자신이 또 군부대 생활을 15년 동안 했었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너무 친한 거죠. 그러니까는 내쳐서 이제 인기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기 투표가 제가 볼 때는 자신과 다른 가수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인기 투표 조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왜 가만히 있던 서장훈 씨가 임영웅은 절대 못 이겨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박군 씨가 임영웅님 이름도 함께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좋으세요, 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 서장훈 씨가 정색하면서 에휴 임영웅은 절대 못 이겨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오해하셔서 박군 씨에 대한 악플 남기시면 절대 안 돼요. 방송 예능 차원에서 했던 인기 투표인 것 같고 아마 본방송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임영웅님을 많이 꼽을 거예요. 아니면 뭐 박군 씨를 아끼는 동네 분들이니까 박군 씨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자신이 이제 슈퍼스타인 임영웅 선배님과 인기 투표를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군 씨를 뭐 딱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박군 씨가 더 트롯쇼 때 임영웅님이 이 다관왕 우승을 하고 박군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서 좀 팬클럽이 많이 와해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 때 박군 씨의 위세는 굉장했기 때문에 임영웅님과 더 트롯쇼에서 트롯곡으로 1위 후보에도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임영웅님이 당연히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박군 씨가 했었던 행동과 제스처들을 보면 절대 임영웅님에 대하여 뭐 안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이번 영상에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은 제가 최근에 찍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임영웅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또 그 모습 보고 쏘씨 얼굴에 살이 쪘네요, 살이 빠졌네요, 머리가 길어졌네요, 짧아졌네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영상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서른도님에 대하여 영웅님이 과거 또 한 번 이야기를 이렇게 한 영상이 바로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 채널 A에 올라온 영상이기도 한데요. 자, 이 영상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실 이때 영상에 영웅님이 출연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 우리 소천사님들부터 영웅시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날 노지훈 씨와 함께 등장을 했는데 영웅님이 이날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연습을 많이 하냐라는 질문에 서른도 선배님의 노래도 많이 부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과거 서른도 선배님이 연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때의 인연이 미스터 트롯 심사위원으로 만나며 나중에 영웅님의 신곡 작곡가로까지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 참 의미 있었던 이날 행복한 아침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노지훈 씨와 이 영웅님의 인지도가 이 당시에만 한다 하더라도 노지훈 씨는 오디션에서 많은 얼굴을 알렸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잘생긴 비주얼에 인기가 여전히 많죠. 하지만 이제 와서 영웅님과의 이 가수로서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영웅님이 동생이죠. 그럼에도 지금 최정상, 최단기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정점을 찍은 임영웅이란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왜 채널A에서 하이라이트로 시작하여 올려주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만큼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니고 있는 파워가 왜 굉장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 영웅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즘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졌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다. 밥은 굶지 않고 다닌다. 그러자 진행자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맨날 차로 이동하면서 김밥 같은 거 먹지 않냐라고 하니까 오늘도 차에서 컵라면을 먹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가 영웅님이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수입이 좀 늘었을 텐데 이때도 김밥, 라면 이런 걸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그 엄청난 영광이 쏟아져도 영웅님의 초심은 변하지 않고 이때부터 사랑해 줬던 팬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도 했죠. 어떠한 무대가 기억에 남냐고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지방의 한 행사 무대에서 그때 무대는 오히려 관객들이 자신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조금 밑에 있는 무대에 섰고 이 무대와 관객석이 이어지는 형태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앉아 계셨는데 나중에 노래 부르다 보니까 다 같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춤도 추고 얼싸안고 했었는데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영웅님이 행복함에 젖어서 말을 합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왜 요번 콘서트 후단들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임영웅 너무 따뜻하다. 왜 저렇게 팬들에게 따뜻하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저렇게 진심으로 반기는지 모르겠다. 정말 굉장하다라고 엄청난 후담이 쏟아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식이라는 것을 보이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은 어느 정도 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중의 사랑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대중들도 진심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심을 알고 있는 수많은 팬들이 모인 것이 지금의 영웅시대이고 이 영웅시대가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다시금 힘이 되어주는 정말 굉장히 끈끈하고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힘든 시절부터 영웅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영웅 신화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른도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가수들이 일정 위치에 오르게 되면 눈빛만 봐도 이 가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있다. 조금만 유명해져도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것이 티가 난다라고 했는데 임영웅 후배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계속하여 아주 큰 인기를 얻으며 롱런할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팬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이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날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문한식 기자님이 이러한 내용도 적어줬죠. 박군 더 트롯쇼 1위 발표 전 임영웅 선배님이 1위 하실 듯 1위 후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날 박군이 함께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실 4위에 진입한 것만 해도 굉장했는데 1위 후보까지 오르게 된 이 박군 씨도 굉장한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참 가슴 아픈 가정사와 굉장한 의지의 특전사 출신의 사나이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군 씨가 1위 후보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냥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다. 솔직히 말해서 임영웅 선배님이 1위를 하실 것 같다. 지금 행복하고 너무 긴장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박군은 2위에 위치하면서 영웅님에게 1위의 자리를 내주는데요. 만약 영웅님이 없었다면 누가 1위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박군씨가 1위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박군씨의 인기가 어마어마함에도 이 점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2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 이래서 우리가 정말 영웅 시대구나, 이 시대 자체가 임영웅 시대구나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날 의미가 있었던 게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1위 후보곡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노래로 틀어주며 이 MC인 도경원 씨와 박군 씨가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엔딩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웅님이 항상 더 트롯쇼에 출연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위 후보자로 나온 이 박군 씨와 진행자인 도경환 씨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를 배경으로 춤을 췄다. 이 춤 아시죠? 엘리베이터 하면서 하는 춤. 박군 씨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도 이 자리 자체가 행복하게 느꼈던 박군 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 트롯계에서만큼은 정말 엄청나게 독보적인 정말 제2의 나훈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행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말씀드렸죠?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에 랭크된 게 전체 가수 중에 임영웅이었다라는 거. 이제는 대중가수들 중에서도 아이돌, 트롯, 발라드 장르 할 것 없이 영웅님이 곧 1위를 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정말 최정상의 자리에 위치하여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제외한다면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길 수 있는 가수가 국내에 존재할까 싶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앞으로 그 가능성과 행보가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날 이 짧은 엔딩 무대 영상을 보면서도 뽕뉴스는 많은 것을 느꼈고, 이 박군 씨와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예전에 있었죠. 영웅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 뽕뉴스가 그러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날 보십시오. 박군 씨가 이렇게 자기가 1위를 하지도 못했고 선배님이지만 다른 가수의 노래가 이렇게 우승곡으로 나오는데 맞춰 춤을 춰준다. 참 박군 씨도 인성이 바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원픽 가수는 임영웅이지만 이렇게 박군 씨가 왜 1위 후보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지를 보면 영웅님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바른 인성이다라는 거죠. 영웅님이 가수로서의 실력, 모델 같은 비주얼, 모든 것을 갖췄지만 인성이 안 좋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인기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성도 누구 못지않게 1등을 달리고 있죠. 결국 이 박군 씨도 인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도록 팬들이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웅님이 그러한 선례를 남겼고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갖추어져야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박군 씨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제목의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군이 살고 있는 집을 임영웅이 수십억 원으로 다시 샀다.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자세한 정보 공개. 임영웅은 가수 박군에게 울산의 중국집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꽃을 보냈는데 팬은 쓰레기통에 임영웅 준 꽃다발을 버려진 걸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자, 이게 말이 되나요? 또 있죠. 비극적인 과거 가수 박군은 임영웅과 만난 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자, 이 가짜 뉴스들 이제는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박군과 함께 엮어서 엉망진창의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뽕뉴스가 이미 과거에 여러 번 다뤄드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첫 번째로 올렸던 이 영상, 박군님이 영웅님을 무시한다라는 등의 가짜뉴스 영상이 있어서 뽕뉴스가 이 논란의 진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회수가 35만이나 나왔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 박군 씨와 영웅님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현재 이 시각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가수 박군 씨가 그렇게 엉망진창의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군 씨는 뽕뉴스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더 트롯쇼에서 영웅님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고 영웅님이 이 당시 어떻게 되었죠? 맞습니다. 이 더 트롯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사관왕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도 이미 박군 씨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영웅님의 노래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1위 후보곡인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확정이 나는 순간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췄던 그러한 후배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배님인 임영웅 씨와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노래에 맞춰 춤까지 췄던 그러한 인성의 가수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티분들은 뽕뉴스 또 박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박군 팬인가 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팩트는 지금 현재 이 가짜 뉴스들의 시스템을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내용과 주인공들을 한데 엮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영웅님과 그리고 가수 박군, 특히 트롯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짜뉴스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 김수찬 씨 역시 트롯맨들에게 금전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다 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청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 때문에 이 팬들과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얼마 전 이 미스트로트 출신의 가수인 마리아 씨도 엄청난 가짜뉴스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영님이 불렀던 I'm not the only one 노래 영상을 보고 영어 발음이 엉망이다라고 비웃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가짜뉴스의 캡처본을 함께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기사에도 뽕뉴스가 말하고 싶은 팩트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가 확산되며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이들이다. 젊은 층에 비해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정보를 거르는 능력이 미숙한 10대들이 최대한 피해자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이를 진실인 양 믿게 되어 있다. 특히나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며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검색하는 중장년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짜뉴스 양산 채널들이 이들을 타겟으로 솔깃한 이야기를 발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가 젊은 트로트 가수에게 아파트 선물을 했다거나 팬들과 소속사를 이간질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막상 영상을 재생해보면 뚜렷한 증거 없이 사진을 짜집기 했거나 기계음으로 대본을 읽는 방식의 영상이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하나의 컨텐츠로 양산해내는 일부 유튜버들은 유튜브 내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구독자들을 상대로 소위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장년층 구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가수와 관련된 컨텐츠를 주저없이 재생하고 거름망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며 결국 피해는 이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수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마리아와 같이 전혀 무관한 피해자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 내 가짜뉴스는 더욱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유튜브 측 규제는 물론 이를 수비하는 구독자에게도 정보의 선택 능력과 비판적인 수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짜뉴스 악순환의 굴레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뽕뉴스가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 임영웅님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뽕뉴스가 정말 수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동남아 가짜뉴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채널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며칠 단위로 채널명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뽕뉴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은 채널들이 그 사실을 알아챘는지 채널명을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명을 주시할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사 내용과 실제 영상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고 타이핑만 치고 있는데 음성만 기계음이 흘러나온다거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것 같은 자동차가 쭉 가고 있는 모습과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은 채 기계음만 나온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대표적인 동남아 가짜뉴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상적인 유튜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몇 번 보시다 보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박군과 관련된 이러한 가짜뉴스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뽕뉴스를 따라해서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는 가짜뉴스도 있다라고 이미 수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박군과 그리고 영웅님을 한데 엮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해버리면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선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나? 하고 클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웅님이 선물한 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클릭을 안 할까요? 깜짝 놀라서 클릭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유튜브라는 게 어느 정도 클릭을 하기 위해서 영화 포스터, 드라마의 포스터를 제작하듯 제목이나 썸네일, 미리 보기 사진을 최대한 호기심이 담기게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뽕뉴스 또한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짜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가짜뉴스를 또 팩트를 모르고 전달하는 국내 유튜버들도 뽕뉴스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팩트체크를 안 하고 또 가짜뉴스를 국내 유튜버가 찍어내면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군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탁님과 함께 가짜뉴스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영탁이 규격하지 않게 격리를 시켰다고 폭로했다. 정기적으로 외부인을 만난다. 이게 정말 대경실색할 정말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지금 수많은 피해를 받는 게 우리 팬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 나아가 동료 가수들 최악으로는 우리의 가수인 영웅님과
탑6들, 가수들 본인들에게 이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더군다나 박군 씨는 최근에 이 팬클럽에서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309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을 만큼 참 이들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뿜어내는 가수와 팬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영님이 더욱더 롱런하고 공중파에 가서 더욱더 거대해지려면 이 동료 가수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 타 가수들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유튜브만 시청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또는 최근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가짜뉴스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음처럼 들리는 딱딱한 음성의 목소리, 쉽게 말해서 우리 ARS 전화 서비스를 받으면 들려오는 그런 가짜 음성 있죠? 기계로 만들어진 그러한 음성이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동남아인들은 한국말을 그만큼 유창하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성이 기계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음성의 높낮이와 감정이 실려있지 않다면 높은 확률로 기계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만 나온다거나 과거 뽕뉴스가 했던 행태를 고스란히 베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만 친다거나 뽕뉴스처럼 마스크만 쓰고 나왔는데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자료 화면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무의미하게 그냥 키보드만 치는 모습이 등장한다거나 또는 자동차로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처럼 도로만 계속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가장 중요한 건 뽕뉴스가 조사하는 이런 자료 화면 사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이게 무엇인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영자신문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까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또 이 동남아인들이 저작권을 핑계로 뽕뉴스 채널을 테러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 제목으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참 아쉽고 중요한 건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보다도 영상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계음과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 없는 무의미한 영상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형태를 꼭 주의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만 아신다면 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악순환의 굴레를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소비를 중단하는 것. 유튜브에서 소비는 뭘까요? 시청입니다. 시청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박군 씨와 또 영웅님, 이 두 팬덤과 두 가수 모두가 바른 인성으로 유명한 이들인데 이들을 엮어서 엉망진창으로 찍어내는 가짜뉴스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잠깐 언급만 드렸지 이렇게 아예 시간을 빼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소천사님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나가야 할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를 목격한다면 영상을 멈춰두시고 꼭 댓글로 이 채널은 가짜뉴스다라고 남겨주신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 본인에게 이러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무겁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멜론 스밍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